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 TV의 사회 코너 혼눈 겹눈의 강성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석일입니다. 장 목사님,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인도만은 그 민간인 명예 사단장이 군부대에서 이렇게 사회를 받는 일. 몇 달 전입니다만은 삼척항에 목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북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뭐 북한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모르지만은 내려가지고 전화도 하고 전화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는 말하자면은 초병의 근무 관련해서 허위 보고가 있다든지 해서 군 기강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가령 그런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들 군대답지 않은 군대를 얘기할 때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죠. 많이 씁니다. 예. 당나라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네. 그 어줍지 않은 군대의 모습을 할 때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의과대학을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장교 대위로 사실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의관 훈련할 때가 사실 제일 어렵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통제가 잘 안 되고 예. 가리켜도 잘 훈련을 못 받고 하니까 당나라 군대 비슷하고. 예,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요새 군대를 보면 네. 이건 그 의과대학생들 그 군대 갈 때 또 공중보건이 갈 때 그 기초훈련 장교 훈련 받는 네. 그 수준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민간인이 그 사단장 명예 사단장이라고 임명 받으면서 군 오픈카를 타면서 쫙 별 두 개단 그 베레모를 딱 쓰고 네. 그 사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도 대단하고 네. 그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럴까 네. 그분도 대단하고 맞습니다. 또 저렇게 군 기강이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방금 장 목사님 말씀하신 그 민간인 그분은 SM 그룹의 우오현 회장 그분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군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좀 지나치고 기분이 맑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정권 말에 일어나는 어떤 그 좀 기강 회의 혹은 어떤 권력의 한 축이 이렇게 붕괴돼서 그 사이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고 다니거나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되게 보면 사실 정권 말기에 이제 무슨 게이트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사실 그 예전에 많이 보던 그 행태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이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출생지는 이제 호남 출생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이제 호남에서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이분이 원래는 양계를 하시던 분이에요. 양계를 하시던 분인데 그 M&A의 대가처럼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때는 TK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다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재계 32 이런 그 자산 5조 이런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물러서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현역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생이 그 기업에 다니고 있고 또 그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또 거길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업적인 수완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군다나 그 이분이 그 외국에 나가는 이 기업의 경제사절단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경쟁률이 엄청나답니다. 보니까 5대1, 6대1은 왜냐하면 나가면 무언가 건져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특혜인데 여러 차례 나갔죠. 이분이 21차례 박근혜 정부 때 나가는데 15번이나 나갔다 그래요. 71.4% 정도의 수주랄까요? 어떻게든 사절단으로 나가는 이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적폐나 뭐 이런 거로 공격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 네. 버젓이 살아가지고 이 정부에서 또 그렇게 하고 다녀요. 네. 오죽하면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전경련이라고 그 네. 대기업들 모여 있는 그룹 네. 그 모임이 경제단체. 있습니다. 네, 예, 전경련. 네. 일본에 비슷한 게 이제 경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단체가 매년 이렇게 만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대기업도 아닌 이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의 대표로 한일 관계 회의에 이분이 참석을 했다. 네, 네. 아무튼 그 수완은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그 국방부 훈령에도 없는 네. 그런 직위도 갖고선 맞습니다. 오픈카도 타보고 뭐 그럽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게 잊혀질 뻔했는데 국방일보라는 건 사실 국방홍보원의 네, 옛날 전후신문이 이렇게 나오는 쭉 일간지로 바뀐 거죠. 이 제목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임무 완수에 최선으로 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사진도 싫고 뭐 이런 기사를 했는데 자기들은 자랑 삼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절차도 위배됐고 그 훈령도 위반되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대령까지 가령 민간인에게 명예 그 계급을 줄 수 있는데 별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 부분 물론 사과를 했지만 몰랐다고 이제 하면서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 대한 그 민간의 어떤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고 권장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자칫 그 잘못하면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그 막내 아들이 네. 사병으로 갔다 이제 제대를 했는데 네. 어디 최근에요? 그게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아, 네. 이게 한 4, 5년 됐는데 갔다 오면서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에 야, 휴가 좀 나오면 좀 잘해줘야지 이랬는데 이게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요? 이게 귀찮을 정도로 자주 네. 나오고 네. 들으면 좀 미안하지만 네. 이게 뭐 독서를 했다고 휴가증을 주고 또 뭐 태권도에서 승급했다고 휴가를 주고 뭐 이래요. 이게 오죽 휴가를 많이 나오면 휴가 나와 있는 동안에 지 친구가 군대 간다고 환송식을 따라가더라고요. 군대를. 네. 그 정도로 그 휴가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요새 군대가 좀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허점이 국방 그러니까 대개 군대를 이렇게 나눌 때는 무기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신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군인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은 가령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군인들이 그 정신적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국가의 안보 이런 거를 지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이렇게 가끔씩 보이는 허점을 보면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령 지난 6월 달이죠. 그 강원도 삼척 강에 북한 목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항구항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배가 항구항까지 들어오려면은 최소한 몇 차례에 우리 그 말하자면은 그 감시 체제라고 그럴까요? 그걸 뚫었다는 거예요. 가령 초계기가 해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대잠 초계기가 바다 위를 이렇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해군 구축함이 해군의 대형 함정이 지키는 그 선. 그다음에 경찰 경비정이 지키는 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해안 따라서 그 육군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치라이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다 뚫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걸 신고한 사람이 사실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옛날 생각에 간첩 신고하면 몇 천만 원 정도 주고 네. 그 간첩 선을 신고했으니까 네.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선 예. 사실 이분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예.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네. 대접도 없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제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뻘쭘해지고 좀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경제적으로 돈도 좀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애국심에 반로해서 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의 신고가 사실 국민들의 사실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이 신고에 대한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좀 약해졌죠 많이. 예, 근데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고 있질 않고 뭐 이 고맙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응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언가 굉장히 많이 잘못돼 있구나. 그 목선 신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군의 방비 태세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의해서 발견돼서 신고되어졌다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부두로 산책하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신고했다는 게 저는 우선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그보다 한 달쯤 있다가 그 서해안 이함대 사령부에서 밤에 탄약고를 경비하던 병사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생활관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말하자면 암고를 하죠. 암고하죠. 군대에서 그 밤에 그 보초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데 개구리 그럼 뭐 독수리 뭐 이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달아난 거예요.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거동 수상자가 출연했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뭐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해당 부대의 장교가 곧 전역할 병장한테 야 네가 저 대신 자수해라.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한 것은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군대는 정확하고 정직하고 뭐 이러리라고 저는 그냥 환상 비슷하게 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가령 그런 사태를 보고 또 한 번 실망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전력의 약함, 강함은 사실 그 외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 심리적인 상태, 쉽게 얘기하면 군의 기강이라든지 또 더 그보다 중요한 게 거짓된 정보거든요. 거짓된 정보라는 거는 그 사안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하도록 또 조장을 하고 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이 군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수준을 좀 벗어난 이런 부분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안심하라고 늘 뭐 기회 있을 때만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허점을 빈 틈을 보면은 사실은 국민들은 믿으면서도 이 마음 한구석이 늘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령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 나왔지만은 JS 그러니까 판문점을 지키는 군부대 대대장이 말하자면은 예비역 중장이죠. 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 차장한테 말하자면 전화 메시지로 직보를 하는 게 그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개선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대대에서 연대 사단으로 해서 이렇게 육군 국방부 장관 최고죠.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보고가 된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 대대장이 말하자면은 그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바로 보고하는 그런 것도 보면은 그래서 국방부가 정경두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경위 조사를 지시를 했지만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보고 체계는 또 이 군 기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보고의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건너뛰고 갔다는 것도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 기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깨어졌기 때문에 직보하는 거고 이 정부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자꾸 이렇게 취급되어지는데 이 사안 하나하나씩이 사실 굉장히 큰 국가의 존립을 저해할 수 있는 큰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북한
북한 주민들이 이게 오징어 잡인가 뭐 하고 그리고 오다가 네. 뭐 그 JSA에서 예, 보고한 게 예, 그거 아닙니까? 북한 예. 주민 두 사람을 그렇게 빨리 예. 그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버리고 배도 보내 버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석연찮거나 그 저 의심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직보 그 보고의 체계가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켜지지 않고 가다 보니 이 국방장관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누가 이 부분을 강제 송환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정보 체계는 이 보고 체계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행법을 어겼으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 도서 북한까지도 대한민국으로 되어져 있고 북한의 주민도 그렇죠. 대한민국 주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 송환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죽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을 과연 누가 했느냐.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군대는 사실 군대가 아니듯이 네. 북한 주민이 어쨌든 왔지만 이 사람들이 적법한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강제 소환되는 이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그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무시되고 생략되고 그 중간에 저 강제나 다른 저 부자연스러운 게 예. 끼어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비록 만약에 아니면 그 살인을 뭐 저 동료 선원을 이렇게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서 조사받고 여기서 재판받고 뭐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일이고 가령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 의선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일을 쳐버리고 그것도 그 저 아까 말씀드린 JSA 대대장이 보고하지 않고 보고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가 저 의아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는 거죠. 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우리가 그 헌법에 보면 국가의 의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의무는 권리에 수반되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인간이 누려야 될 이 권리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국가가 아니죠. 네. 뭐 지금 어쨌든 그 요새 그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 의무나 또는 국가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존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진 건 틀림이 없지만 특히 외교, 국방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얘기 드렸습니다. 네. 저 혼눈 겹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군의 그리고 그 나라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